네, 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 연구 2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또 지지난주 계속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또 미국 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손실을 보거나 또는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전략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우리 종합을 보면 지난주 급락을 한 다음에 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재차 여기가 바닥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 어제 미국장도 좀 올랐었고 또 장중에 중국 본토장은 또 올랐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여기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사실 오전장 이후부터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보다는 일본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가 하락하면서 영향이 좀 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2000선을 깰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느냐, 요거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차트를 보시면 일단 2050선 정도가 1차적인 바닥으로 판단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0선을 좀 깨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000선까지는 사실 오진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2100선이 PBR로 봤을 때 한 배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한 배를 살짝 하회하거나 깨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좀 깨진 않겠다, 2100선은 좀 지지를 하겠다고 봤는데 오늘은 약간 언더슈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지지가 될 거냐 아니면 재차 하락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5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에 올라가느냐, 그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서 조금 지리멸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강한 반등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고 투자에 있어서 조금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미국장은 FOMC 회의가 이제 6월 중에 있고 G20 회의가 6월 28일, 29일 양일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느냐?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4월 17일이었죠. 2250선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면에 타결이 지지멸렬하다라고 하면 2000 초반에서 2100에서 한 2200선 요 사이에는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인 고점은 2120선, 2100선 조금 올라가는 측면에서 거기서 단기적인 물량들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종합 말고 우리가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반등이 강했고 2% 이상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700선 이 단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745에서 750선 살짝 올라가는 정도가 약간 오버슈팅이 나면 그 정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오진 않을 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점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예전에 1월달 초를 보시면은 바닥을 3번을 만든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같이 올랐을 때는 좀
파는 게 맞고, 오늘 같은 날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되 다음 날까지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그때는 조금 더 물량을 실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변동성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은 테마주 이외에도 실적에 있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 오버슈팅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느냐,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 라인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단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오버슈팅이 나면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은 2차 협상 결렬이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를 25%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3,400억 달러에 대해서 또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놀 거냐? 일단은 2차까지는 중간재하고 자본재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엔 실질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3차일 경우에는 소비재가 추가되기 때문에 서서히 미국에도 물가 압박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년 11월 20일, 내년 11월 달에 지금 트럼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정치적인 부담으로 굉장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거를 타결을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사이, 일단은 지금 6월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은 사이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6월 중에 FOMC 회의가 있으면서 비둘기적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돈을 풀어서 시간을 벌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는 제스처를 취해준다던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늦추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만 풍겨준다면 시장은 좀 안도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처럼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 좀 적다. 왜냐하면 글로벌 그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고, 또 그랬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단기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좀 둘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지 라인권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조금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예, 신성통상입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을 조금 한번 했었죠. 그리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좀 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예전에 1490원 그리고 그 1300원대에서 유지를 했다가 최근에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구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 해외 매출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 고점까지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선 12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여기에서는 매물대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강력한 지지선은 1000원 그리고 9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K인데요. 어제 반등을 좀 세게 했다가 오늘 음봉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거래량은 거의 늘지는 않았거든요. 즉 주포들은 거의 나가지 않았다. 즉 오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영향이 컸지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것 때문에 빠져나간 세력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34,000원 초반이나 33,000원 후반대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고요. 일본 업체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주인이기 때문에 IP를 즉 그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어떻게든 중국에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성만 본다면은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추천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일단은 어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저께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면 일봉상 61선 지지가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실적은 1분기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잘 나왔는데 사실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고 또 시장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는 PER로 봤을 때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 회사가 PER이 10배 정도 됐었는데 약간 할인을 한다고 해도 9배 정도 봐도 전체적으로 너무 디스카운트 된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24,000원에서 26,000원 사이까지는 무리 없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올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CD하고 반도체 그 소재 관련 업체입니다. 케미칼 부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원재료 값은 떨어지는데 제품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값은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제품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LCD 투자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매출이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삼성 평택 그 2공장 2층 거기도 지금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낸드 가동률을 올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때문에 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2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무리 없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가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만원 후반, 그러니까 2만원 초반에서 19,000원 후반대에서는 무리 없이 들어가면 수익이 상당히 괜찮게 나올 20% 30%까지는 봐도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조금 드리면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상 보면은 지지는 이미 나왔다. 다만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올 거냐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무리 없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올랐다고 좋아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보고 약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그리고 빠진다고 두려워하면서 던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하면서 물량을 좀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00선 초반 아니면 690 후반이 단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 720에서 750 사이가 단기적인 저항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상 봤을 때도 저희는 일단 바닥은 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4월 달에 저희가 저항권을 한번 맞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무리가 없었어요. 일단 미중 무역이라는 그런 큰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할 수 있는 구간들이었거든요. 그게 조금 빨리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것도 이제 좀 주봉을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로 4월 중순 하순에 일단 저항권에 우리가 왔었다.
일단 여기서 무리 없이 단기적인 매물들은 나오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미중 무역 뭐 이렇게 결렬되면서 좀 빨리 왔고 급하게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맞을 매를 좀 빨리 맞았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지될 가능성은 높다. 이 바닥권으로 인식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일 기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가 조금 감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2100선이 올 거냐? 저는 뭐 2200선, 2300선까지도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솔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우리도 높다. 그렇게 되면 지수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안도 랠리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황과 그리고 추천주 그리고 지난주 추천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내일부터 또 성투하시면서 너무 염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포에 매수하라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매도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맞는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